온라인 공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소프트웨어 화이트 해커. 아무것도 산 적이 없는데 물건이 배송되고 있대. 빨리 확인해봐야지. 사랑아, 잠깐.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문자의 링크를 함부로 누르면 해킹당할 수도 있어. 직접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확인해봐. 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하마터면 내 소중한 정보들이 해킹 당할 뻔했어. 고마워, 인성아. 넌 이걸 어떻게 알았니? 모르는 번호의 문자 링크는 함부로 누르면 안 된다는 걸 해커에게 배웠어. 뭐? 해커에게 배웠다고? 맞아. 해커라고 다 나쁜 해커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안녕 친구들. 오늘은 화이트 해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해. 너희는 화이트 해커에 대해 알고 있니? 다음 영상을 같이 한번 보면서 화이트 해커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자. 다양한 정보를 노리는 해커들로 인해 정보 보안이 중요해지면서 화이트 해커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이트 해커란 순수하게 공부와 학업을 목적으로 해킹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다른 말로는 보안 전문가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화이트 해커는 개인적 이익을 노려 타인의 정보를 노리는 블랙 해커와는 다르며 서버의 취약점을 연구하고 해킹 방어 전략을 구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해커는 블랙 해커보다 뛰어난 해킹 실력이 요구되고 올바른 윤리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정보 유출과 피싱 사기 등 해킹 피해가 잇따르는 요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뛰어난 화이트 해커의 육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잘 들었나요? 여기서 잠깐 퀴즈. 우리 친구들이 한번 블랙 해커와 화이트 해커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함께 학습 활동지 1번 문항에 적어봅시다. 와, 진짜 멋있다. 나도 화이트 해커가 되고 싶어. 인성아, 화이트 해커는 어떤 사람들인지 정말 궁금해. 좋아. 오늘 우리 같이 화이트 해커와 사이버 윤리에 대해 알아보자구. 오늘 내가 소개할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화이트 해커 박찬남 대표님이야. 와, 정말 기대된다. 그럼 박찬남 대표님의 성장 스토리를 먼저 얘기해줄게. 박찬남 대표님은 초등학교 시절 게임이 좋아 컴퓨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 그리고 해커가 되고 싶다는 꿈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대. 중학교 시절에는 해킹 기술 교재가 이해 안 돼서 이해가 될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도 있고 해킹 대회에서 처음으로 상을 받기도 하셨대. 그리고 게임에 빠져서 밤을 새기도 했지만 고등학교 진로를 결정할 때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게임보다 해킹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기 시작했대. 고등학교 시절에는 평범한 공부보다는 해킹 기술 공부가 너무 좋아서 다른 과목 공부는 포기하고 대신에 대회를 많이 나가서 입상 경력을 쌓기로 결정했대. 학교 수강 신청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PC방에서 해킹 공부를 하다가 본의 아닌 피해를 준 적도 있지만 선생님과 어른들의 너그러운 용서를 받고 자신도 실수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의 자세를 배우게 됐대. 그리고 대학생 시절에는 컴퓨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22살 방학 때 처음으로 관련 기업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대. 그리고 마침내 2015년에는 자신의 회사를 세우셨지. 그런데 이때 박찬남 대표님이 해커로 활동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겪게 돼.
박찬남 대표님의 삶에 가장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이 경험이었다고 하는데 우리 함께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초등학생 시절부터 해킹 공부를 하며 국내외 다양한 해커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았는데 그중 해킹에 대한 윤리와 법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문제가 된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되었어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 호기심에 일을 저지른 사람도 있었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범죄를 실행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과 윤리의식에 대한 배려가 개인의 장래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타인을 고통에 빠뜨린 사례를 보았죠. 기술적 부분은 학습과 연구를 더하면서 보완할 수 있지만 법과 윤리가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킹 분야 입문 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법과 사이버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도덕적인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구나. 그런데 박찬환 대표님이 말하는 사이버 윤리는 어떤 윤리인 걸까? 좋은 질문이야, 사랑아. 우리는 가끔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현실과 사이버 공간을 다르다고 생각해서 블랙 해킹이나 악플, 바이러스 유포, 저작권 침해, 사이버 성범죄 등의 문제를 일으키곤 해. 자, 여기서 문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도덕적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 러버스 친구들이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학습 활동지에 적어봅시다. 우리 러버스 친구들이 아주 잘 이야기해줬어요. 친구들이 이야기해준 것처럼 사이버 공간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4가지 도덕적 자세가 있어요. 블랙 해킹을 예시로 한번 왜 이 4가지 자세가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먼저 정보화 시대의 도덕적 자세 중에서 책임의식과 인간 존중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책임의식은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자세예요. 블랙 해킹은 해킹으로 남에게 준 피해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므로 비도덕적이에요. 다음으로 인간 존중이란 모든 사람을 나 자신과 같이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자세예요. 블랙 해커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비도덕적이죠. 세 번째로 해악 금지란 현실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처럼 사이버 공간에서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자세예요. 블랙 해킹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비도덕적 행동이죠. 마지막으로 정의 추구란 정보화와 기술의 혜택을 많은 사람들과 골고루 나누려는 자세예요. 블랙 해커들은 자신의 기술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지만 화이트 해커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해킹 기술을 사용하죠. 인성아, 정말 이 4가지 자세는 우리가 앞으로 꼭 실천할 자세라는 생각이 들어. 너는 혹시 우리가 해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니? 그럼 사랑아, 우리의 정보를 노리는 해커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비장의 방법들을 박찬남 대표님이 알려주셨어. 함께 알아보자. 먼저 외부에서 제공되는 공유 와이파이로 금융 등 중요한 작업은 하지 않아야 해. 당연하지만 불법 다운로드도 받으면 안 되겠지? 또 제일 중요한 건 비밀번호를 사이트별로 한 글자라도 다르게 만드는 거야. 만약 이게 너무 어렵다면 핸드폰으로 이중 인증기를 사용하는 걸 추천해.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쓸 때는 웹캠을 테이프로 꼭 가리고 보안 프로그램과 운영체제 업데이트도 제때 꼭 설치해야 해. 정말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이야.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더욱 타인을 존중하고 나를 보호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어. 우리 러버스 친구들도 함께 정보화 시대에서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자고. 함께 더 생각해보기. 1.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타인을 존중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사이버 공간에서 해커와 같이 비도덕적인 행동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봅시다. 사이버 공간에서 존중과 정의 책임을 실천하는 멋진 러버스 친구들. 현실 공간처럼 사이버 공간에서도 멋진 인성을 가꾸는 우리 모두가 되어보자.